네, 옥탑방 보보스의 상가투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오늘은 좀 행복한 상상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내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옥탑방 보보스의 상가투자 우리 김종률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상상만 해도 좀 행복할 만한 그런 제 로망과도 같은 내 땅을 사서 거기에 또 상가 건물을 짓는다면이라는 주제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일단 이거 제가 아마 유튜브 촬영할 때, 랜드프로 촬영할 때 초기에 했던 이야기일 거예요. 혼자 맥주 마시러 가면 500cc, 3-4명 가면 2000cc 이야기한 거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먹고 사는 업종들,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소, 세탁소, 교습소, 미용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500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린 상권이 만들어지려면 3-4명 먹고 사는 업종들 2000세대는 돼야 됩니다. 빵집, 의원급 병원들, 학원 2000세대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일단은 상권의 세대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여기 세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막 1000세대 규모다. 그럴 때 4층 건물을 지으면서 4층을 전체를 다 상가한다. 그러면 위로 다 공실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500세대 업종밖에 못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게 되겠죠. 일단 그러면 이 상가 건물을 지을 때 몇 층까지 지을지를 먼저 또 계획을 잡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몇 층까지만 상가를 할 것이냐. 그걸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지인이 여기 이제 땅을 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자문 받아가지고 땅을 사신 게 있는데 여기 지금 김간의 김밥 들어온 자리거든요. 이 자리 땅을 여기 일종일반 주거지역인데 요렇게 상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걸 짓기 전에 어떤 땅이었느냐. 근데 여기는 약간 아직 개발이 안 된 신도시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예, 보면 이런 동네예요. 아니 입주자들이나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예, 이 땅을 이제 평당 400만 원 후반대에 샀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때 땅 살 때 모양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땅도 푹 꺼져 있는 거 꺼져 있지만 차도 없어. 이게 다 주차돼.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막 이런 동네였어요. 건너에 병원 하나 있고 그냥 썰렁했죠. 네. 그러니까 이 땅이 매물로 나와가지고 거래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땅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합시다,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게 왜 그랬느냐? 이게 지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 합시다, 괜찮겠는데요 했던 이유가 우선 이 김간의 김밥집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이게 뭐야? 고림지구 내에 여기 도시개발 사업지거든요. 737세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여기 천으로 막혀 있죠. 천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러 나오면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여기 도시개발 구역인데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설 건데 이쪽이 다 에버라인이라는 경천천을 지나가지만 이게 다 천변이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시설물이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나오게 될 거다. 그런다면 용인 구도심이 여기 남쪽에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용인 종합운동장역 여기도 지자체에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 700세대랑 스카이뷰로 좀 보자면 길 건너에 700 몇 세대랑 요 길 건너 세대수 또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거 1000세대급 상권 되고 좀 더 멀리 본다면 여기 괜찮겠다. 좀 더 길게 내다본다면 아파트까지 들어선다면 여기 땅값 자 평당 400만 후반대 480 정도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매 계약할 때 제가 같이 갔다가 매도자를 자극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계약이 안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 때문에 땅값이 2천만 원 올랐습니다. 예. 지금도 두고두고 내가 뻗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땅을 분필해서 사는데 옆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땅값을 깎아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엄청 마음 상해하는 거예요. 이제 일부 잘라서 파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동네가 이런 동네가 됐는데 뒤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기반시설 확충 계획하면서 도로가 넓어졌죠. 지금은 이런 도로지만 그 전에 2014년 로드뷰를 보면 되게 한산하네요. 예. 시골 읍내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죠. 이런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평당 400만 원대만 편하게 500을 하게 했습니다. 네네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평당 500에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가치를 집 지을 땅으로 본 거예요.
여기에 빌라 지었을 때 분양가가 뭐 한 이 지역에서 한 1억 5천쯤 하니까 1억 5천 좀 넘어가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빌라 지을 땅 평당 일종 일반 주거 500만 원이 넘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럼 그 용도에 따라서 땅값은 또 많이 변하게 그렇죠. 마련이네요. 그럼?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 그대로지만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로도 넓어지고 아파트 들어왔죠. 이래 되니까 상가 건물 짓기 좋은 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요 아파트가 거의 지어지고 요게 거의 마무리 단계 되고 도로는 확장하고 나서는 이 땅을 팔아란 말이 480에 샀는데 900에 팔아라, 1000에 팔아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요거 사신 분이 저는 아주 친한 아우입니다. 그때 이제 뭐 그때 땅 사고도 뭐 내 때문에 저거 장인 장모 있는 데서 내 때문에 땅 2천 더 주고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때려 뿌렸는데 이 사람도 복싱을 잘하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고 어쨌든 싸움 잘하면 형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1200에 팔아라는 말까지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은 자기가 지었고 여기는 지금 1, 2, 3, 4층을 다 상가 건물로 지었고요. 1층에 김간의 김밥 들어오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커피숍 들어오고 위에는 이제 복싱 체육관이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3, 4층에는 다른 걸 임대하려고 지금 병원에 임대하려고 다른 거 임대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가리지 말고 적당히 임대하시죠.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 지금 요 빌딩의 주인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럼 땅에 이게 100평 한 50평, 60평 됐나? 그러니까 한 10억 안 되게 땅을 샀는데 대출 끼고 샀으니까 자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서 상가 건물 지어야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비싼 땅을 다시요. 이미 아파트 다 들어와 가지고 좋아진 데 땅을 산다면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카피를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나 그때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집 지을 땅으로 봤다 이거죠. 집 지을 땅 시세지만 그러나 길 건너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지역의 세대수가 유효 수요가 2,000세대에 근접하게 될 정도가 된다. 그럼 그 지인분께서는 예. 그렇게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가 그 어떤 상가 건물을 지을 만한 입지 조건이 된다는 걸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여기 고림지구가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이 산지가 그리 오래 안 됐거든요. 여기 보면은 2017년도에 짓고 있죠. 네네. 그 땅 유전이 좁죠. 요때 샀어요. 이게 뭐 사놓고 한참 기다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그 수업의 효과를 위해서 산 건 이야기하는 건데 2016년 요때 샀거든요. 요때 보면 펜스 치고 공사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2년 반 지나면 여기 아파트 입주할 것이다. 그거 예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땅이니까 이게 근데 시청에 알아보니까 분명히 알아봐라. 요 아파트 들어오면 이 도로 좁아서 안 된다. 확충 계획안에 따라서 넓힐 것이다. 그러면서 도로 확장해서 일부 보상을 받았고 잘 보면 여기도 도로가 없죠. 지금은. 아니 그럼 이 도로가 넓혀졌으면 예. 어디 땅을 도로로 그만큼 일단 고림지구에서 이쪽으로 넓히고 이쪽으로도 좀 넓혔어요. 도로를 이렇게. 그러면 우리 그 땅 주인께서도 일부 땅을 조금 이렇게 내놓으신 건가요? 예, 보상받았는데 보상가가 매입가랑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해보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도시계획 도로가 났는데 정확한 말로 도시계획 시설도로 이렇게 부르죠. 요 도로가 없었거든요. 이 자리에. 이 도로는 있는 건데 여기 도로 하나 더 있어요. 이 도로도 이렇게 생겼죠. 여기 생긴 도로고 요거 기존에 있던 도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도로가 생겼으니까 안쪽에 집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미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시세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죠. 시세 반영이 안 돼 있다기보다는 공사가 들어가도 시각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그렇게 발전될 땅처럼 보이지가 그렇죠. 않았던 거군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이 현장 가서 보고 지도로 보는 게 아니고 스카이브 보고 로드뷰 봐서 그래서 이제 좀 안목에 안 느는 건데 사실은 자꾸 지도로 보고 수치화시키고 이러면 이게 잘 보이죠. 여기 없던 도로가 생긴 도로 이 도로거든요. 지금 요 건물이잖아요. 지도로 보면은 이게 계산상으로 딱딱 떨어지는데 100번 지도로 보고 마음에 들고 이러더라도 현장에 딱 가면 현장에 가면 아까 같이 그런 그림이다. 그러면 이게 뭔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막상 어떤 구매 욕구가 그렇게 땡기지가 않는 거군요. 깜깜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래저래서 괜찮다라고 하고 이제 계약서 쓸 때도 같이 이제 가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여기 아우님의 제가 이 아우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걸 왜 사냐 약간 그런 분위기는 있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뭐 효자 건물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도 어찌 보면은 4층 건물이 좀 과하지 않느냐. 어찌됐건 주변에 구도심하고 앞에 700 몇 세대 합했을 때 1000세대는 분명히 넘어가는 상권이지만 2000세대에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 봤을 때 4층 건물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우선 뭐 지으신 분의 어떤 개인적인 또 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층에 자기 그 복싱 체육관을 하고 싶다. 근데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4층 전체를 다 상가로 뺀 것도 있고 어찌되었거나 뒤에 세대수 더 들어올 게 있죠. 긴 안목에 보면은 여기는 4층을 다 상가로 빼도 임대를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 실제로 지금 뭐 2층에 한의원 병원이 들어오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 봐서는 4층 건물로 지어도 될 만한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라는 게 또 내가 짓고 싶다고 무작정 또 층수를 높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예. 여기 용적률 따라서 4층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4층이 최선인 거죠. 아마 용인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용적률이 180 정도 될 거예요. 180일 거예요, 아마. 조례 자주 바뀌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 지을 때 제가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4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내 임의대로 3층 건물로 지어도 됩니까? 그렇죠. 그거 가능하죠. 가능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걸 엄청 추천을 많이 해요. 더 지을 수 있어도 줄여서 짓는 걸 되게 추천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게 요즘에 상가가 임대가 쉽지가 않으니까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들어올 세입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가 건물도 위로 짓는다 그러면 이제 뭐 소방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럼 평당 건축비는 한 400만 원 정도 들 건데 투자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100평이다. 4억 원 들어갈 건데 순 건축비만 4억 원 들 건데 그 자리에서 임대료가 뭐 5천에 200 이래버리면 5천에 200만 해도 다행인데 5천에 100 몇십 이래버리면 안 짓는 만 못 하거든요. 짓는다고 돈만 많이 들고. 그래서 위로 이제 주거지를 많이 놓고 밑에 뭐 상가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 상가로 짓는다. 임대 맞추기가 여간 버거운 게 아니에요. 끝내려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택에 가보시면 평택에 여기 1번 국도변에 있는 데인데 송탄 출장소 앞입니다. 여기가 용도 지역으로 보면 여기 또 상업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이니까 건물을 엄청 높게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 상업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전에 경매 나왔던 사례인데 요 건물 사례입니다. 예전에 주유소였고 저는 이걸 뭐 스타벅스로 개발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생각으로 뭐 있다가 그쳤거든요. 이렇게 번듯한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저는 이제 의문인 게 여기서부터는 제가 뭐 검증된 건 아니고 제 견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만 해 주십시오. 제 말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건물주도 알고 뭐 지금이야 뭐 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알았던 사람이고 요 미니스톤 매출도 알고 있고요. 월세도 알고 있고요. 과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을 때 여기 임차가 다 맞춰질 것이냐.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가 그럼 저 큰 건물이 꼭대기까지 다 임차가 맞춰지려면 자, 요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저기가 지역 상권의 완전히 핵심 지역, 그러니까 완전 주동선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보세요. 1번 국도는 차량 트래픽이 많지만 이 자리가 이 상권의 메인이 되려면 1번 국도 건너편 여기도 유효 수요가 빠글빠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유효 수요가 한 4천 세대급 되고 여기 한 4천 세대 되면 그럼 여기에 만 세대 업종들 올리브영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 동쪽에 이를 탈 세대수가 없죠. 그러면 요 세대수들이 안쪽에 세대수가 강하면 그럼 이런 대로변이 장사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요 아파트 3개 합해서 1500세대급이잖아요. 그럼 요 주거지 탈탈 털어야 2000세대급이 나아지는데 그러면 요런 데 상권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요 도로변이나 요 도로변을 오면 그럼 이 길 건너 사람들, 요쪽 사람들하고 모이니까 요런 데가 한 4000세대에서 만 세대 업종들이 선호한 데가 요 라인 될 것 같거든요. 이 1번 국도변은 이쪽 동편에 세대수가 이를 탈 게 없기 때문에 여기가 꼭대기까지 세입자 맞출 게 내 계산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요거 옛날 경매 주유소 나왔을 때 차량 트래픽 1번 국도니까 워낙에 차량 트래픽이 많은 데니까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로 뭐 개발할 거 있으면 땅 어떨까라고 검토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꼭대기까지 다 임차가 맞춰질까? 지금 한참 임대를 맞추려고 플래카드 붙어 있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맞을지 이분의 이렇게 건축하신 분의 어떤 계산에 맞을지는 두고 봐야 될 이야기지만 글쎄요, 용적률 다 뽑아 먹는 게 이렇게 지으면 지하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하 주차장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또 공사비가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그렇게까지 했을 때 그만한 값을 요 위에 층에서 해낼까? 100평 기준으로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는 나와줘야 지은 거에 대한 보람이 있을 건데 과연 나와질 것인가? 저는 쉽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죠. 옆에 건물들도 보면은 다 똑같은 상업 지역인데 건물을 낮게 지었죠. 그죠?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있다, 그죠? 예. 이렇게 낮게 지었는데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 건물의 위층 임대가 다 맞춰질까. 그래서 용적률에 맞춰서 빌딩을 지어야지라고 계산하지 마시고요. 입지에 맞춰서 지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그 내 땅을 사서 상가 건물을 짓는다면이란 주제로 제가 초반에 굉장히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저는 하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상가 건물 하나 짓는데도 이런 거 저런 거 좀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네요. 네. 여러분 세대수와 유효수요 잘 고려하셔서 네, 상가 건물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